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는지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춥고 좋은 아침이죠. 어제 이제 눈 내려가지고 혹시 이제 출근하시고 이러시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어, 잘 출근하셨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편리하진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눈 오고 이러면은 춥잖아요. 추워.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음, 그래도 어쨌든지 좀 더 이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날씨에는 21세기의 그런 기술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떤 이야기 했는가? 그런 점들 이제 대강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우리 1958년 퍼셉트론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결국 이제 엑소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안 되고 또 이 비선형의 이제 가장 간단한 사례였죠. 엔드랜드 5R하고 이제 비교해서 가장 간단한 사례였고 그래서 이제 이 '왜 이게 동작을 안 하는가.'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붓꽃 데이터 셋을 적재를 해서 뭔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정을 했고요. 간단하긴 하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결정 경계와 가설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같이 인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970 년대 이후에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전진해야 된다. 전진, 전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진이 결국은 이제 신경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인제 3 장에 인제 돌입을 했고요. 그 3 장에 인제 돌입을 해서 신경망의 이제 기본적인 측면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 장의 3.4 절의 3 층 신경망 구성하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멈췄는데요. 오늘 첫날 오전 시간에는 이 3.4 절의 3층 신경망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4 장의 신경망 학습으로 넘어가는 이런 측면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 일차 같이 인제 만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이딥 커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일차니까는 데이 3 이렇게 시작하고요. 시작은 똑같죠. 넘파이 가끔, 가끔 인제 그리니까 일단은 그냥 올려 놓고 시작은 하지만 뭐 오늘은 그렇게 많이 인제 활용될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과 같이 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피터를 시작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잘 시작하실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시작하셔서 준비가 잘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으로 명시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법 안 된다 그랬죠? 관심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엄지가 잘 안 보이네. 요게 저번에 이제 해 보니까 웹엑스의 이제 맥 버전에서 좀 버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송구한데 다시 한번 좀 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지를 주셨는데 제가 못 보는 건가? 음. 창에서는 인제 비디오 창들에서는 보이는데 뭐 제가 이제 방법이 이제 있기는 한데 쪼금 이제 불편한 방법을 이제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피터를 인제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채팅에서 명시적으로 주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인제 '잘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제목이 간단해요. 제목은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3 일차 3층 신경망 구현하기 와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84 페이지, 85 페이지를 보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을 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제 오늘 오전에는 좀 달려야 되니까 오전엔 늘 바쁘고 이제 달리죠. 쫙쫙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5 페이지 같이 인제 보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 페이지의 식 3.8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식 3.8 번을 보시면 요게 그 Z 우리의 인제 Z죠. 우리의 인제 Z고 W11, W12, X1, X2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표기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우리가 같이 인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인제 개별 퍼셉트론에서 어떻게 인제 연산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3.9 번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인제 이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의 각 계층 그 계층들에서 연산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요게 인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은 우리는 한참 동안은 요런 것들을 이제 안 보고서 상당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의 계층으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는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인제 그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요. 또 인제 뭐 은닉층과 출력층 이런 얘기했고 또 매개 변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순전파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이제 드릴 차례인데 이 점과 인제 관련해서 같이 준비된 내용으로 먼저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이 발생하는 과정은 여러 계층을 거쳐 값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순전파라고 합니다. 각 계층의 출력은 다음 계층의 입력이 됩니다. 최종 계층은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출력 뉴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는 구성은 완전 연결이라고 합니다. 모든 입력이 모든 출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개별적인 뉴런의 출력은 퍼셉트론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입력에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고 입력의 가중치가 곱해지고 편향이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편향은 퍼셉트론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각 퍼셉트론에서 출력을 발생하는 방식은 여전히 입력 벡터와 가중치의 내적입니다. 계층의 각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행렬로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입력에 대한 가중치 행렬의 내적으로 각 퍼셉트론의 값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편향은 내적 결과에 더해주면 됩니다. 즉, 단일 퍼셉트론의 출력을 발생할 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신경망의 완전 연결 계층 출력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의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거쳐 계층 출력으로 발생합니다. 은닉층의 경우 시그모이드 또는 렐루와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사용됩니다. 출력층은 은닉층과는 다른 활성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각 계층의 출력은 최종 출력과 구별해 은닉층의 활성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달리 활성화 값은 중간 출력입니다. 은닉층의 출력은 다시 다음 계층의 입력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출력이 파도처럼 최종 출력을 향해 전달되는 순전파가 진행됩니다.
요게 펜이 왜 잘 안 되나 했더니 잠시만요. 이게 읽기 모드로 이제 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설명드리면서 요거를 인제 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펜이 안 돼 갖고 중간에 인제 끊을 수가 없어 갖고 음 네. 보겠습니다. 그치. 요게 이제 펜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보면 요 어제 인제 X1, X2 요런 식으로 되고 W1, W2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요런 점들을 인제 같이 확인했었죠. 그런데 이게 "1번 거야." 라고 하는 요런 이제 표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인제 중간에 발생하는 요 Z1 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제 이 Z1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1 에 대해서 W1 이건 인제 우리가 과정을 거쳐 왔으니깐 상당히 이제 익숙해진 부분입니다. W2 더하기 이제 B 요런 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게 "1번 거야, 1번 거야, 1번 거야." 요렇게 인제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제 요 계층 번호도 있으니까 총동원하자면 L층 거야, L층 거야, L층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인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냥 요 Z1에 대해서는 원래 퍼셉트론에서 구하던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논의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Z2 같은 경우에도 Z2가 인제 요렇게 있으면 요거 똑같죠. X1에 W1, X2에 W2 더하기 B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번에는 2번 거야, 2번 거야, 2번 거야. 그죠? 그리고 요것도 L층 거야, L층 거야, L층 거야. 요런 식입니다. 두 번 이상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반복이니까.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뭐 신경망에서 각각의 인제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신경망의 각 퍼셉트론의 출력을 일일이 인제 연산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 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럼 뭐 됐구만. 우리 뭐 이미 퍼셉트론에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할 필요 없겠네.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제 이 연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하는 것을 보다는 쪼끔 더 효율적으로 표현을 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있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쪼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 하고 X2 인제 입력이 이제 두 개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인제 퍼셉트론이 한 세트 있어요. 그러면은 W1, W2 요렇게 인제 있겠죠. 음. B까지 여기다 그리는 건 별로니까. 그러려면 X0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깐요. 그래서 W1 이랑 W2가 인제 요렇게 있는데 얘는 그 1 by 2 얀계잖아요. 그러면 요쪽은 내적이 되려면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실력을 이제 반영하면 2 by 1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인제 스칼라 값이 되면서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B를 이렇게 더해 주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Z가 되는 겁니다. 요게 퍼셉트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가 이제 신경망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신경망에서는 이제 어떤 게 달라지냐? 이런 거죠. 일단 여기서 x는 그대로 있습니다. x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w1, w1, b1, z1 요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인제 개별적으로 일일이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쪼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내적 연산이니까 결국은 그냥 같은 세트의 W들이 요쪽 방향으로 퍼셉트론의 개수만큼 여러 개가 이제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통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 거야, 이번 거야.' 요렇게 인제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인제 연산을 하면 그 X는 내적 연산의 특성상 요쪽에 그 왼쪽 연산자 왼쪽에 가로 방향하고 연산자 오른쪽에 인제 세로 방향들하고 서로 원소별로 곱한 다음에 다 싹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런 세트들이 세로 방향으로 연산자 인제 그 원소의 개수가 서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거를 인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한 방에 인제 수행을 해 주죠. 따라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인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B도 인제 여러 세트가 이제 생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Z가 두 개 요렇게 한꺼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보면은 그 퍼셉트론이 하나일 때는 요 매개 변수 세트가 한 개 생기는 거고, 신경망의 계층에서는 그런 매개 변수 세트가 여러 개 생기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적 연산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은 여전히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제 이전에는 이 가중치가 벡터의 1 차원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인제 2 차원의 행렬 형상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인제 세트가 여러 개 생기니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의 인제 H 개만큼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세트가 생긴다. 요렇게 하면은 1 by H 개만큼의 그런 Z들이 한꺼번에 연산이 돼서 인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X와 매개 변수의 내적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개념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개 변수가 1 차원에서 2 차원으로 바뀌는 거, 세트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는 2 차원 이제 되는 거고, 또 편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칼라 값이었다가 0 차원이었다가 이제는 인제 그 퍼셉트론 뉴런당 하나씩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가 1 차원의 값인 벡터 형식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거야 뭐 여기서 나온 개수만큼 B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소별로 더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인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Z를 이전하고 사실상 거의 그대로인 방식이죠. 다음과 같이 인제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인제 제가 인제 세타를 요렇게 인제 썼을 때는 W랑 B를 따로 표기하는 게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사실 요 B는 뭐 한꺼번에 연산을 해내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여기다가 인제 x1, x2 하고 여기다가 x0를 요렇게 이제 넣고 B 값을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얘네들을 따로 더하는 대신에 B를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인제 x0를 이제 1 이다라고 하면 그냥 내적 연산 한 번에 이거를 다 싹 다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입력 자체에 요 그 1 이라고 하는 칸을 앞쪽 또는 뒤쪽에다가, 이 순서는 그냥 1을 요 앞쪽에다 추가하냐 뒤쪽에다 추가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제 B를 여기다가 이제 달아 놨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앞 인제 X 제로니까는 사 인제 W 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좋긴 하니까. 그죠? W1, W2인데 제로가 여기 인제 있으면 쪼끔 그렇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요걸 앞에다가 갖다 놓고 W 제로, W1 제로, W2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놓으면 표기의 일관성은 있긴 하죠. 표기의 일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당연하게도 더하기에 이 교환 법칙에 따라서 이 더하기나 곱하기는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이 B가 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하는 거는 그냥 표기의 편의상의 이제 차이일 뿐이고 연산의 결과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경우에 따라서는 이 B를 이제 요렇게 W랑 B를 따로 표기를 이제 하고 연산적인 측면으로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면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그런 편의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이 얘기를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실제로 신경망의 연산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좋은 소식은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퍼셉트론에 대해서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낯선 새로운 연산을 통해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포문을 통해서 이거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냥 내적 연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인제 교재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85 페이지의 식 3.9 번이죠. 방금 전에 논의 드렸던 부분들이 요 3.9 번의 한 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성주가 일일이 그걸 풀어서 해설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친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에 대한 논의가 반영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뭔가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 보자." 라고 하는 그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보죠. 그러면 3.4 절의 3 층 신경망 구현하기인데 요거는 그냥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1 층, 2 층 그리고 3 층 요렇게 인제 구성한 거고 얘는 인제 층이 아니다. 그죠? 1 층, 2 층, 3 층 요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런 이제 관찰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매개 변수가 어떻게 인제 형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제 관찰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신경망 순전파 예시 부분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망을 특정하게 구성하면 그로 인해 각 계층의 가중치 형상이 결정됩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두 개의 입력이 세 개의 출력에 연결된 완전 연결 계층입니다. 그래서 1층의 가중치 형상은 2/3이고 편향은 출력 뉴런의 개수만큼 3개가 있습니다. 2차원의 S개의 샘플이 입력으로 제공되면 첫 번째 은닉층 출력 형상은 S/3이 됩니다. 편향은 더해지는 과정이라 형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층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활성화 함수는 원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출력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닉층의 입력은 이전 계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합니다. 두 번째 계층은 두 개의 뉴런이 값을 출력합니다. 입력이 3개이고 출력이 2개이기 때문에 가중치의 형상은 3/2가 됩니다. 이때 편향은 출력 뉴런당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이전 계층에서 전달한 S/3 입력을 가중치와 내적하면 그 결과는 S/2가 되고 편향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 출력됩니다. 3층은 마지막 계층이라 출력층입니다. 입력 2개, 출력 2개라 가중치의 형상은 2/2입니다. 편향은 2개입니다. 이전 계층에서 S/2가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S/2 형상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즉, 각 샘플에 대해 2개씩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볼까요? 이 x가 지금 x1이랑 x2 인제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인제 우리가 그 요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인제 표기를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인제 종종 요 i가 한 개 이상의 임의의 인제 S개 중에 어떤 임의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런 방식을 배치 입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이 배치라고 하는 것은 묶음이나 다발,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종 인제 이 S가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형식으로 인제 들어오게 되면 S by E, 임의의 인제 S, 요 S가 한 개 인제 이상인 경우고요. 그러면 인제 S by E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만나 주는 애는 일단 무조건 2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적 연산에서 얘네들이 만나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인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제 내적이 되면 S by 3 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편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 연산입니다. 여기서는 인제 원소별로 더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S by 3 개가 들어왔으면은 요 B 같은 경우에는 인제 3 이에요. 그러면 3 개가 있는데, 그러면 S에다가 인제 쭉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S by 3 개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가 인제 S개가 있고, 그죠? 아까와는 달리 인제 S개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인제 임의의 인제 H개예요. 그 요 H는 인제 출력의 개수고, 뭐 지금의 구체적으로는 이제 3 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제 편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제 처음에 논의를 할 때는 이 편향은 그 얘는 인제 출력 뉴런의 인제 개수만큼 있어야 되니까는 얘가 인제 H개가 있겠죠. 그러면 S by H 더하기 H개가 되는 건데, 요러면 이제 형상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쭉 요렇게 인제 연산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쪽에 1 번부터 S 번까지 그냥 B들이 그냥 요런 방식으로 이제 쫙 더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B들은 이쪽 방향으로 그냥 쭉 이제 B들이 요렇게 그 S개만큼 생기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렇게 이제 더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원래 S by 인제 H개가 있으면 그 원래 S by H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S가 들어가서 내적 연산이 돼서 S by 3이 나왔고, 그냥 3 짜리 벡터를 더해 주면 여전히 그냥 내적 연산을 했을 때 S by 3 이렇게 인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식을 뽑아낸다면 어떤 임의의 계층의 가중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당 계층의 입력의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력의 수는 뉴런의 개수만큼 인제 있겠죠. 뉴런을 이제 몇 개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출력이 결정되는 거고, 몇 개의 입력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W의 형상이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패턴을 딱 발견하면 이거 계층의 입력이 2 개네요. 그러면 2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뉴런을 3 개를 썼네요. 그러면 뭐 출력은 3개 나와야죠 하면서 거기서 딱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B 같은 경우에도 요 쉐입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인제 얘기를 해 보면 B는 출력 뉴런의 개수만큼이니깐요. 요런 인제 형상이 나오겠죠.
퍼셉트론들이 인제 꼬리처럼 달고 다니는 애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나머지는 대단히 그 논의가 간결해집니다. 요 두 번째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퍼셉트론이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는 2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요 앞에는 기존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력이 몇 개로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 결국은 이제 3 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3개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러면 3 by 2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튀었네요. 그러면 S by 3 이랑 3 by 2가 이렇게 만나면 3 지워지고 3 지워지고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인제 3 지워지고 3 지워지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가냐면 결과적으로는 S by 2가 나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력이야 뭐든지 되겠죠. 근데 그게 몇 개가 됐든지, 이게 3 개가 들어오든 30 개가 들어오든 300 개가 들어오든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2 개의 출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입력의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결과적으로 얘는 무조건 S by 2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입력을 서로 만나 갖고 지워지고 하나의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두 개가 나가는 거고, 근데 인제 S 개가 인제 몇 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인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요? 그러면 인제 2랑 2 만나서 지워지고, 여기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얘는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인제 출력을 2 개를 내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S by 2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면서 신경망들은 어떤 계층의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런 식의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그냥 내적 연산을 쫙 해 나가면 신경망의 출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인제 통찰하면 인제 드디어 실습이 가능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3 일차 노트북에서 인제 실제로 신경망의 신호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87 페이지에 가 보시죠. 86 페이지죠. 86 페이지에 그 가장 이제 상단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단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영해 볼게요. 상단에서는 이제 뭘 반영하면은 입력이 2 개예요. 입력이 2 개고 출력이 이제 3 개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재 인제 실습은 순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입력, 그냥 아무거나, 저기서는 인제 현재 입력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요게 그 S b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XS라고 이제 불러는 볼게요. 그죠? 근데 요렇게 인제 되면, 예, 요렇게 되면 이게 S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 S by 이제 입력의 개수 2, 요런 식으로 이제 됐고, S가 인제 1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형식의 어떤 배치 입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진정한 의미의 인제 배치 입력이 되려면 그 쪼금 인제 더 추가를 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하면은 2 by 2가 되면서 S가 이제 2 개가 되고 입력이 이제 2 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직전처럼 그 입력이 이제 하나인 상황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적 연산의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층의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층의 가중치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2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입력이 2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 뉴런의 수, 그죠? 이 출력 수는 우리가 인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영키 변환이 좀 먹었네요. 그러면 출력수는 우리가 인제 임의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니? 입력의 개수는 2 개인 거는 인제 x로 인해서 인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제 그 출력수, 지금 한영키가 쪼끔 먹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제 영어 표기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n outputs 요런 식으로 인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w1 요렇게 인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요 뉴런의 인제 개수가 이제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인제 다음과 같이 w1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b1의 경우에는 어 얘도 일단은 이제 무작위 값으로 이제 채운다라고 인제 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n output로 요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계층에 대한 연산을 인제 수행을 인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제 Z1 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Z1 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XS랑 W1 이랑 이제 내적을 수행하면 Z1 이 무조건 다음과 같이 인제 3 개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력을 이제 3 개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3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다가 편향을 이제 더해 줘야 되겠죠. 더하기 B1 이렇게 하면은 값은 달라지죠. 당연히 이제 그 B가 뭔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은 달라지는데 어 전체적으로 형식은 1 바이 3 S 바이 3 짜리 형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찰하면 나머지는 그냥 반복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열심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2 층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2 층에 인제 그 출력수, 아까 인제 출력수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굳이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도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뭐 그 첫 번째 계층의 출력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깐요. 그러면 기존에 인제 3 개였으면 이제 일단 무조건 인제 3 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네, 지금은 2 바이 3 으로 첫 번째 층이 요렇게 인제 됐는데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2 개를 쓰기로 했어요. 나는 아닌데 그냥 이제 그냥 정했어요. 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정했고, 이게 몇 개가 돼야 되는지를 와 관련된 거는 이제 신경망 설계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정했다면 신호가 이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고, 따라서 이제 기존에 S 바이 3이 내려왔으면 자기 입장에선 3 으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출력의 개수는 이제 설계에서 정한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3 바이 2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인제 여기서도 인제 3 바이 2가 인제 수행이 되고 B2 같은 경우에는 numPy 이제 랜덤 랜드엔 하고 2 이렇게 이제 무조건 끝나 줘야 되는 거고, 그럼 Z2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X가 아니죠. 그 지난 계층에서 발생한 것이 Z1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의 입력은 Z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인제 W2 이렇게 되고 B2 더해서 Z2 요런 식으로 2 개의 출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훨씬 더 간결해졌죠. 이런 것이 그냥 반복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W3인데요. 교재에서는 요 W 값들을 그 보시면 여기다가 요렇게 0.1, 0.3, 0.5 이렇게 그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단은 제가 손가락이 게으른데 게을러서 이거 하기 싫고, 두 번째로는
요 값들을 입력하면 이 값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오해하실 인제 소지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드러내는 데 쪼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값을 실컷 입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값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여기서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태가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값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귀찮기도 하고,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쪼금 바꿔서 랜덤한 그런 값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니다. 하지만 취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무조건 2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난 계층인 Z2 였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2로 시작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리고 나서 출력을 2 개를 발생하겠다. 이거는 설계 결정이죠. 그래서 2 by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쪽에서는 인제 2 by 2로 끝나 주고, B3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2로 요렇게 이제 끝나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Z3의 경우에는 넘파의 이제 내적을 수행하고 Z2랑 W3이랑 내적을 해서 B3을 더해서 Z3은 결과적으로는 2 개가 나오는, 요런 것이 바로 신경망의 순전파입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퍼셉트론의 기본기가 이제 있으면 신경망으로 확장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또 잘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제 살펴보죠. 그러면 인제 "어디까지 인제 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인제 첫 이 그림 3-18 번에서 첫 번째 층으로의 신호 전달인데, 그림이 이제 대단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보다." 라고 하면 요런 거죠. 요게 인제 퍼셉트론인데, 여기서 인제 A가 요 표기가 반대예요, 하필이면. 그 요렇게 인제 수행한 거를 A라고 이제 써 놨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활성화를 이제 거치는 경우를 이제 Z라고 이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이 인제 상당히 좀 헷갈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요 Z라고 쓰고 그것이 인제 활성화를 이제 거쳐서 나간다, 요렇게 인제 하고, 요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이게 퍼셉트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퍼셉트론에서는 이제 활성화를 거쳐서 나가면 이제 바로 그게 출력이 되죠. 모형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근데 이 신경망에서는 이게 최종 출력이 아닐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퍼셉트론들이 다음 층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하되, 이게 최종 출력이 아닐 수 있다는 이제 측면에서 은닉층 히든 레이어의 약자 정도로 이제 H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교재의 표기를 따르면 말씀드리기가 좀 더 편하다는 사실은 있는데, 제가 인제 이때까지 뭐 지난 뭐 15 년, 20 년간 이제 사용해 오던 그런 표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게 좋습니다. 제게 좋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봐온 문헌들하고 쪼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틀린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아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맘대로 좀 바꿔 가지고 요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냐면 요 활성화가 일단 빠졌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활성화를 안 해 놓고 다음 거치에 전달했고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퍼셉트론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 퍼셉트론이 어 연산을 인제 수행하는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시면 X1이랑 X2가 이제 반영이 되고, 그리고 편향을 굳이 명시를 했어요. 그죠? 그냥 얘가 뭐 표기의 간결함을 위해서 생략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인제 여기다가 했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지. 기술적으로 맞는데 요거보다는 서술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지. 그죠? 디스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인제 요 W11, W12 요런 식으로 해서 이 퍼셉트론에서 H가 이제 그 생성이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요 H1, H2, H3 이렇게 생성이 돼서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고, 전달되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제 그림으로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제 그 그림 3-19 번에서는 인제 1 층에서 신호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죠? 그 신호가 발생한 것이 인제 Z1, Z2, Z3 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Z랑은 쪼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실험하신 거에서 Z1, Z2, Z3이 인제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요 Z들을 다시 인제 다음 계층으로 이제 넘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 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3 개가 3 세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방식입니다. 그건 인제 우리가 했던 방식이고, 개념도가 인제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좀 해설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인제 도달을 했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3 층까지 신호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이 신경망의 순전파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경망의 활성화를 살펴보면서 신경망이 인제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